10월 3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8편의 감독이 발표되었습니다. 만화 무한의 주인이 실사 영화화됩니다. 본 감독님의 신작 옥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가 리메이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씹어먹기 씹어먹는 영화 뉴스 10월 3주차를 준비해온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제가 손님인데 저부터 하라뇨. 지금 한 분이 안 계셔서 예. 다른 예. 분이 오셨죠? 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PK 박선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BK 씨가 MC 한세 씨 대신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분노의 질주 소식입니다. 나랑을 거듭하던 분노의 질주 8편의 희생양, 아니 감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탈리안 잡과 모범 시민 그리고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을 만든 F 게리 그레이입니다. F 게리 그레이 감독은 지난 영화 씹어먹기 29회에서 수다를 떤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을 북미에서 1억 5,8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흑인 감독 중에 단일 영화로 북미 최고 수익을 얻은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컴턴하고 네. 분노질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영화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맡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탈리안 잡하고 모범 시민 같은 거 보면 약간 액션물로 봐야 되나? 그런 스릴러? 그런 것도 이탈리안 좀- 잡에서의 네. 굉장히 스피디한 편집이라든지 그쵸,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캐스팅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영화는 만들어붙여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분노의 질주는 어떻게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눈높이가 이미 주 감독이 이만큼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국내에도 30권 완결까지 모두 정식 발매된 만화 무한의 주인이 키무라 타쿠야 주연으로 실사화 제작됩니다. 감독은 역시 미케 타카시 감독이 맡는다고 합니다. 원작대로라면 키무라 타쿠야보다 악역이 더 꽃미남이어야 되는데 과연 악역 아츠노를 누가 하게 될까요? 저는 왠지 소메타니 소타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릴리 프랭키 씨도 뭔가로 나오겠죠. 여튼 감독이 감독인 만큼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괴작 중에 괴작을 만드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1년에 이 감독님은 한 2편 이상을 영화를 개봉해요. 많이 개봉할 때는 3편에서 4편도 개봉하는 감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영화 만드는 다작하시나요? 엄청난 다적이죠. 일반적으로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한 3년에 한 편? 2년에 한 편 만드는데 저 정도 가려면 이제 남기란 감독님 외에는 그쵸.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근데 더 신기한 숫자예요. 거는 퀄리티가 일정 수준이 유지가 돼. 정말 신기해요. 능력자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원작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원작은요. 이 무한의 주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한한 생명을 살고 있는 만지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인가요? 사람이고요. 전국 시대 때 살고 있던 사무라이 계열의 남자인데 사무라이가 맞나? 칼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검객인데 이상한 촌충 비슷한 거에 물려서? 물렸다기보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입을 해요. 죽어가는 만지한테. 그래서 그 이후로 만지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팔이 잘려도 팔을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붙게 되고 심지어는 그 만화극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팔을 붙여서 일정 기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팔이 없어서. 울버린보다 더한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죠.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래서 칼에 심하게 찔려도 안 죽고 총알에 맞아도 총알이 튀어나와서 나중에 살아나고 절대 안 죽는. 근데 이게 나중에 능력자 배틀물처럼 같이 네. 이제 안 죽는 사람이 한 명 생겨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서 약간 재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다가 후반에 악당이 뭐 어떻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지루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엔딩까지 보면 그래도 마무리 좀 잘 지은. 근데 이 감독이 그대로 찍을 게 아니고 각색을 좀 잘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좀 각색을 잘해서 정말 뭐랄까 좀 잔인성도 좀 있고 내용도 좀 잘 이끌어가는 그런 거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원작에서도 주인공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원작에서 주인공은 그렇게 미남까지는 아니에요. 악역이 미남인데 악역은 엄청난 미남이어야 돼요. 미모로 뭔가를 하나요? 딱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가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만화예요? 네, 만화예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재미없다는 얘기가 있고 저 일단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얘가 그 악역이 여장을 하고 도망치는 장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봐서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래도 될 정도로. 네. 근데 키무라 타쿠야가 주인공을 하면 과연 그 아츠노라는 악역은 그러게요. 누가 할지. 그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네. 세이주가 저렇게 활기차게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일본 만화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그런 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눈을 이 만화 초롱초롱하는 약간 변태물이라던가 네. 말도 안 끊겨. SF물이라던가 지금 그 정신적인 지주가 안 계시기 때문에 긴장을 바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 눈을 정말 반짝거려요. 자, 다음도 반짝거릴 내용이죠. 네.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옥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촬영에 매직 인 더 문라이트와 칸네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아무르, 그리고 미드나잇 인 파리, 패닝룸 7 등을 찍고 14년에 뉴욕 비평가 협회상 중 촬영상을 받은 다리우스 콘지가 촬영 감독으로 확정되었고요. 봉 감독님의 초안을 바탕으로 초능력자들과 프랭크의 각본을 쓴 존 론슨이 각본을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스팅도 빼먹을 수 없는데요. 제이크 질레날, 켈리 맥도날드, 폴 다노, 빌 나이, 그리고 봉 감독님한테 푹 빠져있는 틸다 스윈튼까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벤져스죠. 그러게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주인공 그 옥자는 발표되지가 않았는데 과연 이 어벤져스의 주인공은 누가 하게 될지. 옥자가 주인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옥자는 한국인이겠죠? 이름이 네. 옥자니까 네, 한국인이에요. 누구든지 만약에 이 역할을 따는 사람은 대박 정말 나네요. 대박 나는 거네요. 그렇죠. 오. 개인적으로 심은경 씨 정도 어울리지 심은경 않을까. 씨? 근데 시나리오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이제는 정말 한국 감독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상황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세계적인 감독, 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그쵸.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네. 뭐 감독이고 뭐 지금 상황이 어마어마한데요. 감독하고 주연 배우 빼면은 헐리우드 영화라고 해도 믿을 만한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감독하고 주연 영화가 들어가도 이쯤 되면 헐리우드 영화죠. 그냥 할리우드 작을 영화라고 누가 했는지 봐야죠.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긴 사람이 한데 어디서 들어앉아에 따라서 근데 지금 촬영 감독이랑 각본, 그러니까 그런 주요 스텝들이 할리우드에서 충원이 된 거면 스텝까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을 찍고 뉴욕에서 또 일정 기간을 찍고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 기타 세트들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아마 한국 촬영을 할 때는 다리우스 콘지는 우리나라에 와 있겠지만 나머지는 기술 스텝은 다 한국 사람 쓸 테고 뉴욕 갔을 때는 뉴욕 스텝을 좀 쓰겠죠. 근데 워낙에도 지금 외국에서 이 한국 스태프들이 많이 선호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화를 찍을 때도 음. 주요 감독들은 외국인일 지언정 정말 이제 실물을 보는 스태프들은 한국인을 많이 선호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대비 능력이 그쵸. 뛰어나거든요. 퀄리티가 그렇죠. 보장이 되니까. 모든 근데- 콘텐츠 업계가 다 그래요. 맞아요. 영화뿐만이 만화도 아니라 그렇고, 만화도 네. 가격 대비 맞아요. 능력치로는 한국인들만한 사람들이 없는 밤새서 그냥 이틀 만에 이번에 하라 그러면 하고. 드래곤볼 신작 개봉했는데 네. 그동안 또 우리나라에서 초롱초롱해졌어요. 작화 만들다가 이번에 필리핀인가 어디서 작화를 넘겼대요. 아. 그랬더니 작화가 완전 엉망이래 가지고 네. 해외에서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다시 그리겠다고 난리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이제 인물 좀 얘기하자면 틸다 스윈튼까지는 그럴 거라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네. 예상을 했는데 제이크 질레날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이크 질레난이 그 작품 욕심이 상당히 많은 배우예요. 보면은 자기가 그 여러 가지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에 다양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런 거 욕심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역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음. 틸다 스윈트는 아마 지나가는 엑스트라라도 하게 해달라고 붙지 않았을까. 지금 로케이션 장소 그런 돌아다닐 적에 네. 옆에 붙어 있대요 계속. 어. 그리고 설국열차 촬영할 때도 원래는 자기 분량 아니면은 이제 트레이너에 들어있든가 네. 현장에 절대 안 나타나는 배우인데 자기 분량 없어도 현장에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속 봉준호 감독님이 촬영한 거 어떻게 하나 보나 그런 거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네. 누구지? 캡틴 아메리카 걔도 네. 옆에서 되게 놀랍게 쳐다봤었는데 또 하나 그 캡틴 아메리카가 놀란 게 콘티에 있는 대로만 딱 찍고 한 컷도 더 찍은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서 이 사람은 정말 머릿속에 모든 영화가 있는 건가? 라고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봉태일이 괜히 봉태일이 그렇죠. 아니죠. 그쵸.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 소리 듣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시간과 예산이 없어서 나는 찍은 대로 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찍었다고. 그래서 걔가 오해한 것 같다. 아. 여튼간에 네, 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만큼을 찍었는데 그만큼이 그걸 다 정말 썼다. 다 썼다는 건데 대단한 그건 거죠. 대단하죠. 그렇게 찍어서 결국 그 정도 영화가 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쵸. 그렇죠.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기대가 네. 되네요. 옥자. 심은경 주연의 2014년작
수상한 그녀가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리메이크가 됩니다. 뭐? 지난 1월에 중국에서 20세여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이미 했고요. 베트남에서는 내가 네 할매다라는 제목으로 올 12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자의 왕과 마이코 환 등으로 일본의 코미디 영화의 대표 주자라고 불릴 수 있는 미츠노 노부오 감독이 연출을 맡고 푸른 하늘 향배 그리고 심야 식당에 나온 다베 미카코가 그리고 각종 영화상을 수상하며 일본의 대표 여배우가 돼버린 바이쇼 미츠코가 주연을 맡아서 이미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또 어디서 리메이크를 할까요? 미국? 인도? 인도일 확률이 높다고 예, 봅니다. 인도는 좀 아마 할 것 저작권 같네요. 안 주고 뭔가 하겠죠? 그렇죠. 딴 거랑 섞어서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발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 그때 이제 엽기적인 그녀가 사실상 도용됐다 이런 네네. 것들을 열심히 추적해서 취재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인도의 배급사들이나 음. 그 제작사들이 그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걔네는 같은 걸 베껴서 막 2개씩도 나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맞아요, 만들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스튜디오 시스템이 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네. 발리우드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편씩 찍었는데 옛날 중국 같은 시스템인가요? 옛날에 할리우드 스튜디오 전성시대 같은 느낌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작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뭘 베끼고 여기서 뭘 베끼고가 거의 추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어, 곳이죠. 정말 심해요. 이거는 그 전례가 없을 정도인데 한 배우가 동시에 영화를 4편, 3편을 막 찍어요. 근데 그 중에 더 놀라운 거는 그 배우가 연출까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연, 연출, 제작 다 하면서 다른 것까지 출연을 하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수십 편이 나와요.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 동시에 같은 영화 자기가 만든 거 2편 개봉한 감독들도 있고. 아 그럼 인도는 지금 저작권법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아요? 아니요, 받고 있고 굉장히 콘텐츠 사업이 큰 나라예요. 네.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시스템 자체가 화화되지 시스템화되지 않아서?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어. 결국은 인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 이런 발리우드를 문화 사업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야 될 산이기는 할 네. 거예요. 아. 그게 네. 나중에 그러면 좀 크게 엽기적인 생각할 거예요. 그녀는 그 이후에 뭔가 처리 절차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추적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 기획사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정도의 워딩만 받았어요. 사실 근데 인도에서 막 그 영화로 큰 수익이 나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하면 굳이 아니요, 안 거를 큰 수익이 나요. 네. 아 그래요? 나요? 기본적인 쪽수가 아. 관객의 그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단위수가 다르니까. 왜 그러냐면 TV에서 드라마 같은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하거나 뭐 친구끼리 모여서 뭐 한다고 하면은 다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주된 아 인도에서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무조건 길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파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춰야 되는 거고. 아. 우리 영화 보면은 극장에서 조용하게 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이 춤을 춰요. 그래서 그것들이 꼭 그래서 있어야 인도 돼요. 영화가 약간 뮤지컬처럼 막 그렇죠. 이렇게 네, 그게 막 꼭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되게 막 폭동 일으키듯이 환불소동하려고 하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심심하다고 네. 뭐가 빠졌다고 이 영화 이상하다고 막 그러고 무조건 길어야 되고. 음. 그리고 그 메멘토 영화를 그대로 뺏겨서 만든 가진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것만 섞인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영화를 섞어가 3-4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영화야. 되게 어설픈데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멋있는 영화거든요. 네. 딱 봐도 이거는 이 영화 갑자기 내용이 달라졌는데 다른 사람이 찍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막 섞여 있어요. 인도는 궁금하네요 좀 가진. 또 이제 너무 얘기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방금 그런 식의 창작 방법도 하나의 창작 맞아요. 방법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을 쓸 때 단 하나도 창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한 그 텍스트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제 조합을 갖다 해서 붙이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 건데 뭐 그것도 하나의 창작 방법이죠. 이걸로 이제 물론 발리우드의 그런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러나 그걸로도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분명히.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뺏기지 않은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 이름은 칸도 그랬었고 그 세월간이 그런 것도 그랬고 네네. 얼마 전에 PK인가? 예, 길이 PK 갔네? 맞습니다. 예. PK 씨가 PK를 봤군요. 네, 보셨나요? 보진 못했어요. 요즘에 예. 그 영화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배우가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50 몇 살인데 딱 보면은 한 20 후반에서 30 초반? 네. 많게 봐도 30 중반?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얘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씹어오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더 재밌는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럽시다.